한반도 북쪽을 흐르며 중국과 경계를 이루는 압록강은 길이가 803km로 남북한을 통틀어 가장 긴 강입니다. 백두산에서 발원해 해상과 중강진, 신의주를 거쳐 용안포에서 황해로 흘러드는데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직선거리로는 400km 정도지만 상류에서 워낙 공류가 심하다 보니 총 길이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 압록강 하구에 섬이 꽤 많은데 제법 낯익은 이름이 보입니다. 조선 건국에서 결정적 사건이 된 위화도 회군. 그 위화도가 바로 압록강 하구에 있는 섬이지요.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 지역에는 삼림지대가 광대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일본은 이 삼림을 한국 제1의 천연자원으로 손꼽았고 이 삼림자원을 경영하기 위한 기관으로 1907년 통감부 산하의 영림창을 만들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의 삼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곳에 나무들을 벌채하는 것이었지요. 영림창 본부는 처음에 중국 안동현에 설치했다가 1908년 신해주로 옮겨왔습니다. 울창한 침엽수림 속에서 영림서 인부들의 벌채 작업이 한창입니다. 상류 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는 압록강 물길을 이용해 하류까지 운반했습니다. 통나무끼리 묶어 뗏목을 만들어서 강물에 띄워보내는 거지요. 이렇게 목재를 물에 흘려보내는 일을 벌류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떼몰이라고 하지요. 뗏목만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사람이 타고 가는데 여러 날을 가야 하니까 뗏목 위에 아예 작은 집처럼 머물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물살이 센 곳을 지날 때는 자칫해서 나무가 깨지거나 사람이 죽는 일도 벌어지곤 했습니다. 몇 날 며칠 강물에 실려온 목재들이 도착하는 곳은 신의주입니다. 목재를 부려놓은 곳은 신해주지만 철교 너머로 보이는 곳은 중국의 안동이지요. 영림서에서 운영하는 신의주 제재소에 목재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목재들이 쌓여 있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작업장 내부의 규모를 봐도 그렇고 이곳에서 처리된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이렇게 장만된 목재는 총독부의 각종 사업에 쓰였습니다. 총독부 청사를 지을 때 집안을 다지기 위해 9,000개 넘는 대형 나무말뚝을 박았는데 모두 압록강 일대에서 잘 나온 낙엽송들이었습니다. 신의주에는 제재소뿐만 아니라 제지, 펄프 가공, 성냥처럼 나무를 원료로 쓰는 공장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1922년 신의주에 공장을 세운 왕자제지는 1873년 도쿄에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압록강 상류의 침엽수를 이용해 펄프를 생산하던 왕자제지는 총독부와 유착 관계를 유지하며 압록강 유역에서 벌채된 원목을 절반이나 독점했다고 합니다. 왕자제지는 사할 이내까지 진출하고 다른 회사들을 합병하며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다가 2차 대전 패전 이후 미군정의 재벌해체 정책에 따라 회사가 분할됐지만 이후 다시 몸집을 불리며 일본 최대의 제지회사로 남아있습니다. 조선인촌주식회사도 신해주에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조선인초는 1917년 인천에서 시작된 성냥공장입니다. 성냥공장을 인천에 세운 것은 경인지역을 시장으로 삼았던 것과 전력사정이 좋았던 배경에다 무엇보다 압록강의 목재를 서해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가 컸는데 아예 신해주에 제재소를 설립한 거지요. 1939년에 평안북도 만포에서 평안남도 순천을 잇는 만포선이 개통됐습니다. 압록강변에서 출발해 평안도 내륙지역을 통과한 만포선은 순천에서 갈라져 경의선이나 경원선과 연결됩니다. 압록강을 따라 신해주로 운반되던 목재들이 이제는 만포선에 실려 각지로 운송됐습니다. 1920년대 조선총독부는 수력조사를 통해 압록강에서 대규모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일본의 대자본들이 참여해 전력개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1929년 압록강 지류인 부정강에 대규모 발전소가 처음 건설됐는데 댐에 물을 가둔 뒤 고원을 넘어 낙차가 큰 성천강 쪽으로 떨어뜨려 발전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소였습니다. 조선질소비료에서 출자해 만든 발전소였고 생산한 전기는 대부분 흥남의 비료공장으로 송전됐습니다. 부정강 수력발전소는 질소비료공장의 자가발전 시설로 건설된 거지요. 부정강 발전소 이후 북부지역에서 수력개발이 본격화됐고 1932년 장진강 발전소에 이어 1944년에는 만주와 접경지역에 수풍댐이 건설됐습니다. 준공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댐이었던 수풍댐은 조선 총독부와 만주국 정부가 공동으로 건설했고 생산한 전기의 반은 만주국으로 보내고 반은 조선으로 보냈는데 조선으로 오는 전기의 3분의 1은 흥남비료공장에서 사용했습니다.
압록강을 배경으로 성장한 신의주는 이름에도 보이는 것처럼 의주 옆에 새로 발달된 도시입니다. 의주는 조선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한양에서 벽제를 지나 개성과 평양, 안주를 거쳐 의주까지 이어지는 의주대로는 조선과 중국의 사신들이 오가는 중요한 길이었지요. 바로 이 노선을 따라 경의선이 부설됐는데 의주 남서쪽 인산진이 종착역으로 결정됐고 이곳을 새로운 의주라는 뜻에서 신의주라고 했습니다. 교통 발달과 함께 목재 산업이 떠오르며 일본인이 대거 유입되고 자본이 몰려와 신의주는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신의주는 1914년에 부로 승격했습니다. 1923년에는 의주에 있던 평안북도청이 신의주로 옮겨왔습니다. 신의주는 경의선 종점이자 압록강 건너 중국으로 연결되고 유럽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1911년 11월 압록강 철교가 완성되어 남만철도의 안봉선과 연결되었고 1930년대에는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직통열차가 운행됐지요. 압록강 철교는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교량 중간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상판 일부가 수평으로 회전해 십자 모양으로 열리면 그 사이로 배들이 지나가지요. 부산에도 개폐식 다리가 있었는데 영도 다리는 압록강 철교와 달리 상판이 들리는 방식입니다. 높은 돛을 단 배들은 철교가 열린 사이로 지나가고 키 낮은 프로펠러선은 자유롭게 다닙니다. 프로펠러선은 압록강에서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됐는데 신의주에서 삼수군의 신갈파진까지 운행했다고 합니다. 1943년 5월에 압록강 철교 복선이 건설됐습니다. 압록강 철교는 1950년 11월에 유엔군의 폭격으로 우리나라 쪽 절반이 부서졌는데 지금까지도 복구하지 않은 채 압록강단교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고 중국 쪽에서는 끊어진 부분까지 가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뉴스에서 가끔 보이는 신의주와 중국 단둥 사이 철교는 두 번째 다리로 조중친선다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